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온라인 수업을 한 지 6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순열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제부터는 조합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조합이 뭐였죠? 그치,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였죠. 배열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조합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중복조합은 과연 무엇인지, 중복해서 도대체 무엇을 고르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캐러멜 사탕이에요. 정말 이걸 먹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힐링이 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맛은 레몬 맛이랑 딸기 맛이랑 오렌지 맛이에요. 선생님이 이 사탕을 항상 많이 먹고 싶긴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겠죠. 그래서 딱 2개씩만 골라서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종류는 레몬이 있고, 그리고 딸기가 있고, 그리고 오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레몬과 딸기와 오렌지 사탕을 2개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개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 보이시겠지만 사탕은 굉장히 지금 개수가 많아요. 그러면은 먼저 레몬을 2개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딸기를 2개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오렌지를 2개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레몬과 딸기를 먹을 수도 있을 거고, 레몬과 오렌지를 먹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딸기와 오렌지를 먹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선생님이 사탕 3종류 중에서 2개를 중복을 선택해서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총 6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가지수를 다 따져봐야만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방법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2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3개의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아까 전에는 2개를 선택을 했지만 이번에는 4개를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A, B, C를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A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 하나를 껴줄 수도 있겠네요. 또는 C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2개, B를 2개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A, B 1개, C 1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이 경우들을 모두 이렇게 나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미리 구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차분히 나열을 하면 선생님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모두 나열을 해보았더니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왔냐면 이렇게 15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방금 무엇을 한 거냐면 문자 3개 ABC 중에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4개를 택했죠. 4개를 골랐습니다. 우리가 고르는 것은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라고 했죠. 이때 중복을 허용을 해서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복을 허용해서 만든 조합을 중복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 볼 건데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를 이것을 NHR이라고 씁니다. 뭐라고요? NHR이라고 씁니다. 이때 H는 뭔가요, 선생님? H는 뭐냐면은 homogeneous라는 굉장히 생소한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요. 이 homogeneous를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 동형이라는 의미예요. 동형이 뭐냐? 같은 동자의 모양, 형자 해가지고 같은 종류, 같은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골랐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H 해서 NHR이라고 기호로 나타내고는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3개의 서로 다른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골랐잖아요. 이 경우를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했으니까 몇 H 몇일까? 그렇지, 3H 4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3H4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전에서는 A, B, C를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하는 경우를 모두 나열을 해봤죠. 그렇게 해서 구한 결과값이 15였습니다. 그러니까 3H4는 사실은 15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모든 경우를 전부 다 나열을 해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3H4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였냐면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총 몇 개를 택했냐면 4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4개를 택한다에서 문자를 나타내는 동그라미 4개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전에 3개의 문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3개의 문자를 나눠줄 수 있는 이 경계를 세울 거예요. 이 칸막이 2개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A, A, B, C는 지금 문자가 총 4개가 있는 거죠. 문자가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A가 놓여진다라고 할게요. A 문자 2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B를 놓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B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막이의 역할이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주는 마법의 장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칸막이 뒤에 있는 동그라미는 B라는 문자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C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B에서 C로 바뀌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칸막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칸막이 동그라미 칸막이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림을 나타낸 것이 바로 AABC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 4개와 2개의 칸막이를 서로 배열을 바꿔서 쭉 배열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을 배열을 바꿀 때마다 나타내는 문자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동그라미, 그리고 칸막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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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막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는 어떤 문자를 나타내는 걸까요? 제일 처음에는 A가 오는 것이고 칸막이 다음에는 A가 B로 바뀌었죠. 그래서 B가 3개가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칸막이가 있고 뒤에는 C가 와야 되는데 이 뒤에는 동그라미가 없으니까 문자를 더 이상 써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래의 그림이 나타내는 문자의 배열은 A, B, B, B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에는 서로 다른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4개를 택해서 나타낸 그 조합의 일부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그라미 4개와 칸막이 2개를 이용을 하면은 문자 3개를 중복을 허용을 해서 4개를 택하는 모든 조합의 경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낸 그림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것은 모두 동그라미 4개와 칸막이 2개로 나타낸 배열들입니다. 그리고 이 배열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서로 다른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4개를 택해서 나열을 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하고 있는 중복조합의 수 3H4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4개의 동그라미와 3-1개의 칸막이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4개의 동그라미는 아까 전에 3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택한다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왜 3-1개의 칸막이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건가요?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생각을 해봅시다. 3개의 문자라고 했죠. 3개의 문자. 그 중에서 4개를 택했어요. 그래서 4개의 동그라미를 나타냈죠. 그 다음에 이 3개의 문자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네, 칸막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문자라는 얘기는 칸막이로 나타낼 수 있는 3개의 구역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개의 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할까요? 칸막이는 2개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2개만 놓으면 구역이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3-1개의 칸막이 이것은 A, B, C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택해서 중복을 활용해서 4개의 문자를 택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즉, 이것은 3H4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4개의 동그라미와 2개의 칸막이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은데요. 이것을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순열 단원에서 배웠던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하는 경우 그래서 총 6개의 문자가 있고 같은 것들이 4개가 있고 그 다음 이것이 또 같은 것들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조합 공식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총 6개 중에서 동그라미 4개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합 단원이기도 하고 조합이 조금 더 표현이 깔끔하기 때문에 이 뒤에 설명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총 6개의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를 놓을 4개의 자리를 택하는 조합의 수와 같은 거니까 결국에 3H4는 4 플러스 3-1 개의 총 문자 중에서 동그라미 4개를 놓을 자리를 만드는 조합의 수와 같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6시 4니까 이것은 6시 2와 같죠? 따라서 6 곱하기 5 나누기 2 계산을 하면 정확히 15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중복조합의 수 NHR을 구한다는 의미는 서로 다른 N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R개를 택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R개를 택하니까 R개의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 서로 다른 N개의 문자라고 했으니까 N개의 문자는 우리가 N개의 구역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N-1개의 칸막이를 동그라미들 사이사이에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R개의 동그라미와 N-1개의 칸막이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중복조합의 수 NHR이 정확히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조합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동그라미와 칸막이의 개수를 전체 합한 R 플러스 N-1개의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를 놓을 R개의 자리를 택하는 조합의 수와 같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NHR은요. R 플러스 N-1에서 R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같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N 플러스 R-1 CR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래에도 똑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 NHR은 N
플러스 r-1 c r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 공식 외우기 너무 힘든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외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요 n과 r을 처음에 더해서 여기서 1을 뺀 것이 요 앞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거는요, 자, 그럼 교과서 25페이지의 예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9에서 다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x, y, z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인 해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 의미 아닌 정수가 뭘까요, 여러분들? 정수는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0 이런 딱딱 떨어지는 수들이죠. 근데 음수가 아닌 것들이니까 0을 포함하는 양의 정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x, y, z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x, y, z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x, y, z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놓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갑자기 중복조합 문제를 풀고 있다가 왜 선생님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거죠? 라고 의아해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복조합의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볼게요. 아까 배웠던 NHR의 의미를 새겨보면 첫 번째 의미가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 허용해서 몇 개를 뽑는다? R개를 택한다. 이것이 원래의 중복 조합이 갖고 있는 의미죠. 근데 선생님이 새로 써준 의미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R개의 문자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눈다? n개의 구역으로 나눈다. 이때 경우의 수가 우리가 중복조합의 수와 일치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개념이 예제 1번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가 되는 건데 우리가 9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9는요, 1이 몇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숫자죠?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개의 1이 모여서 만들어진 숫자가 9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구역을 두 개로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구역에는 1이 3개가 있어요. 이 1이 3개가 있으니까 모두 더해서 3이라는 숫자를 나타낸다고 해볼게요. 그다음 두 번째 구역에는 1이 4개가 있죠. 그러면 이 1, 4개를 다 더해서 4라는 숫자를 나타낸다고 해봅시다. 세 번째 구역에도 1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2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 3, 4, 2를 각각 x, y, z에 대응시켜 봅시다. 그러면 3 더하기 4 더하기 2는 9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하나의 해를 우리는 찾은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는 이 해 개수를 모두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도 1이 9개가 있어요. 9개가 맞나요? 아, 네, 맞네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번에 굉장히 괴이하게 구역을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구역에는 1이 없죠. 그러면 이것이 나타내는 숫자는 뭘까요? 0이겠죠. 두 번째 구역에는 1이 혼자서 독식했어요. 9개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나타내는 숫자는 9가 되겠죠. 세 번째 구역에도 1이 없으니까 이 세 번째 구역이 나타내는 숫자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나타내는 x, y, z는 각각 뭐가 되는 걸까요? x는 0, y는 9, z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번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힌트를 얻었나요? 이 1번의 해 개수를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9개를 3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2번과 개념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 볼 수 있을까요? 기호로 나타낸다면 그렇지. 3H9가 되는 것이죠.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앞에 거 뒤에 거 숫자 더하면 12, 1 빼면 11, C 9. 11C 9는 11C 이와 같죠. 그래서 분자의 11 곱하기 10, 분모의 2 곱하기 1, 약분하면 55가 되겠죠. 따라서 답을 55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번에서 x, y, z는요. 항상 0 아니면은 자연수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칸막이가 두 번째 경우처럼 괴이하게 있으면 이 XYZ가 나타내는 숫자가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볼 텐데요. 2번 문제에서는 XYZ가 모두 양의 정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양의 정수의 다른 이름이 뭐죠? 네, 자연수죠. 그러니까 이 양의 정수는 0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XYZ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2번에서는 XYZ의 범위는 1보다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1번에서는 XYZ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았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중복조합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2번도 1번처럼 모양을 살짝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범위를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까요? 자, x와 y와 z가 1 이상이니까 우리는 각각의 문자에서 1씩 빼주면은 이 새로운 문자를 0 이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지 x를 x-1이라 놓고 라지 y를 y-1이라 놓고 그 다음 라지 z를 z-1이라 놓읍시다. 그렇다면 지금 이 라지 x와 라지 y와 라지 z는 각각 XYZ에서 1씩 뺀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구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살짝 바꿔서 x는 라지 x 플러스 1이고 y는 라지 y 플러스 1이고 z는 라지 z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라지 x 플러스 라지 y 플러스 라지 z 플러스 3은 9니까 이항을 하면 이것이 6이 되겠죠. 그러면 3개의 문자를 의미 아닌 정수인 3개의 문자를 더했을 때 6이 되도록 하는 해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변하게 된 거죠. 아까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치? 1이 6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구역 3개로 나눠야 되는 상황. 즉, 3, H 6으로 풀 수 있다라고 했었죠. 계산해 볼까요? 3 더하기 6, 9에서 1 빼면 8, C 6이고 이것은 8C 2와 같죠. 계산하면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 약분해서 4, 7에 28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번 답은 28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더했을 때 어떤 숫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공식화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과제에다가 제출하시면 제가 그것을 피드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중복조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복조합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인 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교과서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풀고 해설 강의를 보도록 합시다. 안녕!